혼자보다는 함께가 낫다. 대한민국의 결혼 문화를 선도하는 결혼하는 비밀 리스토리 TV 이윤숙입니다. 갑진년 새해가 새로 열리면서 가는 곳마다 활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봄에는 청순이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거리 분위기도 전에 없이 더 역동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때가 때인 만큼 엄청 바쁜 요즘입니다만 기꺼이 시간을 내주신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 수성어리 지역구인 이인선 의원은 지난해부터 국민의힘 원내 부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당과 지역구를 오가며 요즘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만 여성 의원으로서 평소 누구보다도 결혼 문제 등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어 관련한 소중한 말씀을 듣기 위해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요즘 그 대구하고 서울을 오가느라고 너무 바쁘실 건데 이렇게 또 저희 리스토리 TV에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의원님 그 일주일 동선이 주로 어떻게 되는지요? 네. 먼저 우리 바쁜 중에도 우리 이현숙 대표님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그 일주일이 월화수목 서울이고 금토일 보통 지역에 대구고 이렇게 3, 4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구에 밤늦게 9시 반 기차를 타고 대구에 와서 집에 가니까 뭐 씻고 이렇게 다 이제 잠자리에 드니까 한 시더라고요. 하고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리스토리를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지금 상임위 활동에다가 또 원내 부대표까지 맡고 계시죠. 예, 굉장히 그 바쁘실 것 같은데 언론에 보니까 의정 활동도 상당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국감 그 우수 의원으로도 뽑히시고 뭐 법안이나 정책 대안도 많이 내셨죠. 그래서 작년 한 해 뭐 개인적으로 성과라 할까요? 기억이 나는 성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먼저 이제 국회에는 이제 법조인이 많고 그다음에 언론인이 많습니다. 저처럼 뭐 이렇게 경제부지사다, 청장이다, 총장이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한 분이 작기 때문에 모든 특별위원회가 열리면 무조건 가서 특별위원회 가서 이제 회의를 해야 될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잘 뽑혀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또 일에 욕심이 많으니까 거절하지 않고 가서 이제 열심히 하는 편인데 그 이제 법안을 이제 국회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할 일은 법안을 내는 건데 법안 중에서 이제 제가 어렵게 아마 다 잘 아시겠지만 어렵게 이제 무소속 의원 뭐 잘 아시는 이제 주호영 의원, 홍준표 우리 대구시장님 이렇게 무소속이랑 선거를 하고 보궐로 가다 보니까 가서 6월에 선거를 마쳤는데 9월까지 시간이 좀 많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제 생각을 했죠. 오늘날 내가 있는데 내가 꼭 해야 될 1호라는 건 1번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데 내가 정신적으로 1호 법안을 뭘 내면 좋을까 고민을 하면서 그때 한 게 이제 62년 동안 보훈처로 있었고 보훈부가 아니었습니다. 보훈처는 이제 총리 산하고 보훈부가 되면 장관이 돼서 대통령하고 이제 회의를 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 이제 대통령께서는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헌신한 사람을 기억하는 나라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기본이셨고,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세요.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서대문 형무소를 살고 만주를 가고 막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도 오늘날 이 나라를 이제 위해서 희생을 했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우리 보훈 가족 생각이 나서 이제 그 1호 법안을 했는 게 가장 보람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의원님, 그 결혼에 관한 얘기 좀 나눌까요? 그렇죠.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뭐 결혼도 안 하고 또 아이도 낳지 않고 대한민국이 지금 뭐 그 비혼 만원 이런 그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OECD 국가 중에서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그 출산율도 참 꼴찌이고 뭐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소멸 국가 1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는데 뭐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하여튼 뭐 최근에 가장 큰 걱정과 화두가 이제 저출산입니다. 예. 이제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국가가 손을 댈 수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이제 위기가 이제 오는 게 0.7이다. 보통 우리가 네. 1.2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되는데 예. 갑자기 지금 떨어져서 0.7이 그렇죠.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전 부처가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제 고민이 많고 네. 우리가 지금은 잘 살고 있지만 또 이 이제 어린이가 없으면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줄어들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시 우리가 리셋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네. 하면서 이제 최근에 우리가 총선의 공약을 이제 하면서 예. 인구부를 만들자. 네, 인구부. 이제 네네. 저출산, 출산하고 또 뭐 인구가 줄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서 이제 여성부가 없어진다면 인구부로 바꾸자. 이제 그런 이제 공약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우리가 결혼 안 하는 것도 문제고 결혼해서 아기를 놓지 않는 것도 이제 저출산도 문제인데 네. 제일 중요한 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네. 그래서 아마 네. 결혼을 안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을 텐데 그렇죠. 아마 현장에 계신 우리 대표님 네네네. 가장 잘 알 것 같습니다. 왜 결혼을 안 하는지 네. 많이 만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예. 네. 요즘 뭐 사실 저도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은 그 내국인끼리 하는 국내 결혼 예. 그리고 또 국제 결혼 네. 뭐 이렇게 저는 다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국내 여성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지금 까다롭습니다. 결혼도 안 하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한국에서 결혼이 어려운 남성들이 국제 결혼으로 눈을 돌리는 추세입니다. 근데 맞습니다. 국제 결혼 하고 싶어도 지금 현재 이 법적인 규제,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 국제 결혼에 대해서 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저희들 그 출입국 관리법 제 9조 5항에 보면은 예. 심사에 그러니까 그 뭡니까 사적 발급 그 저기 요건. 조건이 있어요. 예.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몇 가지 얘기를 들으면은 뭐 실례로 예를 들자면은 그 소득 증빙 자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 그 사대보험이 되는 회사원들은 쉬워요. 되죠. 그런데 뭐 자영업자들인지 농어촌에 있는 분들은 안 이 되죠. 자료 증빙이 예. 힘듭니다. 그리고 또 국제결혼 한번 실패하게 되면은 5년 동안에 결혼을 못 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같은 그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불평등하다. 뭐 맞네요. 이런 문제도 그러네요. 있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한국어 공부를 어느 정도 해서 시험을 쳐야지 네. 대한민국에 입국을 이 신부들이 하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요. 4개월 반 정도 되다 보니까 이 비자 발급한 데까지 한 8개월이 걸립니다. 예, 그러면은 젊은 이 신랑 신부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이렇게 떨어졌을 때 예. 거기서 일어난 여러 가지 그 현재 사후 관리 문제라든지 예. 또 신랑들이 여러 가지 뭐 비용 문제가 많이 네,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대에 맞지 않는 이러한 법들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예. 국회의원님들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들어보니까 네. 제가 인터뷰를 하는 같은 느낌입니다만 제가 들어보니까 아주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그 네. 속에 있네요. 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미국 갈 때 뭐 대화를 나누면 다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네. 우리는 거꾸로 이게 한국어를 자격 시험을 너무 높게 놓으면 여기 와서 배우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충의 예. 이제 가나다라를 알고 이제 네. 소통이 되면 네, 네. 근데 그걸 좀 낮춰야 되는 아. 게 있는데 그렇게 높은지 저는 잘 몰랐고요. 제 의원님이 지금 꼭 정답을 지금 예, 제가 원하는 예. 답을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비자 받을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은 한국 문화나 이런 부분들을 그 현지에서 배우고 일단은 한국에 입국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신부들의 교육을 좀 시켜주시면 참 좋겠다는 그러면 오히려 그런 이제 생각입니다. 그런 요새 선생님들도 많이 이렇게 여유분이 많은데 그렇죠. 또 이제 일자리가 또 생기게 되고 맞습니다. 가르칠 수 있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결혼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어떤 우리가 인력으로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나 그동안에 이제 해서 그 사람도 취업시키면 부부간에 맞벌이가 되면 좋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네네. 그래서 그런 또 사각이 예. 있었다 그죠. 예. 제가 또 생각도 못한 좋은 말씀까지 해주셔서 너무 예, 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네네. 전체적으로 네네. 봤을 때 이제 어려움이 이제 우리가 인구부를 만들어서 이제 다양하게 다 들어보자 하는데 예. 우리가 만약에 원래 총선에 이기게 되면 아마 이제 인구부란 걸 이제 아마 밀어붙이면서 갈 것 같고요. 네. 그 안에서 이제 방금 주셨던 그런 네.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하나 하면 네네.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제가 보니까 이런 이제 그런 게 교재죠. 그렇게 네. 내용을 속속들이 모르니까 부처에는 각 부처에서는 자기 일들만 보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현장 일어나는 잘 네, 모릅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네. 좀 힘들지만 네.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네. 얘기를 해야 아, 이제 예, 알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예. 오늘 들어보니까 아, 그런 다양한 부분이 굉장히 시험이 어렵다. 또 뭐 이런 네. 이제 조건이 네. 한 번 결혼하면은 할 수 없다. 네. 이런 것도 굉장히 네. 불합리한데 한 번 결혼하고 또 안 맞으면 공식적으로 또 헤어지고 네. 또 자꾸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네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국제 결혼도 인구 정책의 하나의 대안이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은데요. 네. 일단 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아이를 다 낳게 되니까요. 네. 네. 그럼 화제를 돌려서 저 의원님 저서 중에서 여자 아내, 엄마라는 에세이집이 있죠. 예. 네, 제가 그때 출판 기념회도 참석을 했고, 예. 그리고 책도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그 워킹 맘으로서 어떤 애환과 그리고 뭐 여자, 아내, 엄마 그 어느 한 부분도 정말 잊지 않고 지금까지 열정과 도전으로 이 자리까지 오셔서 너무 그 개인적으로 존경스러운데요. 우리 사회의 그 경단녀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청춘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 하려면 이제 그야말로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 준비를 하면서 저기 뭐야 부엌에 가서 네. 뭐 요리를 하고 시간 네. 동안에 또 잠시 나를 꾸미고 또 아이 학교 갔냐 또 뭐 남편 식사를 하고 가냐 이게 네. 모든 거를 이제 관장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 우리 시대는 그거를 받아들였는데 지금 이제 젊은 세대는 내 거만 하면 되는데 왜 남의 거지 일을 해야 되나 이래서 네. 결혼을 더 지금 안 하려고 하는 네네. 그런 이제 추세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살아는 대로 멀티플레이어가 되라 하면 더 안 할 것 같고요. 네. 제도적으로 이제 이 일을 좀 분산시켜줘야 되지 않나 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근데 이제 제가 늘 얘기했던 거는 어쨌든 남성다움은 여성다움이 아니고 사람다움으로 아. 보고 나도 네.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네. 나는 여자니까 여자다워야 된다. 남성다움 이러면 네. 더 결혼은 어려워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다움에서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합쳐지잖아요. 그 빨간색 파란색 합쳐지면 중간에 보라색이 나오면 그 보라색이 더 많으면 더 이렇게 합치돼서 가는 부분이 공통 부분야가 많고 네. 또 좀 작으면 작은 대로 또 다시 또 좀 합쳐지기도 하고 그런 이제 너가 나가 돼야 되고 내가 너가 돼야 되는데 100% 원한에 두 개가 딱 겹친다는 거는 그렇게 바라면 안 될 것 네. 같아요 보니까. 네, 저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저서 중에서 네. 뭐 아프니까 뭐 청춘이다 이래가 그냥 밀어놓을 게 아니고 네. 아프면 제 생각에는 아프다고 얘기해야 되고 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결혼을 그때 하니까요. 네. 우리 시어머니는 반찬을 너무 잘하는데 아 결혼했는데 아침에 네. 이제 일요일 아침에 네. 밥을 먹으러 오라는데 처음에 모르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가니까 이제 밥만 먹으면 되냐 좀 밥 준비도 하고 설거지도 해야지 이러니까 가기가 좀 싫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시누이는 그 밥 먹으러 오라면 아 나 안 가 이러면 괜찮은데 이 며느리는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겠어요. 네. 그래서 할머니한테 시할머니한테 이제 어머님하고 있는 데서 사실은 일요일 날 아침에 쉬어야 되는데 이래 밥 먹으러 오라면 이게 다 치우고 이런 거 안 네. 하면 부담 네. 가고 해야 되고 하니까 밥 먹으러 오기가 싫으니까 나한테 밥 먹으러 오지 말았고 나는 일요일 못 가겠다 이제 갈 수가 없다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시누이도 오지 마라 하면 안 가잖아요. 그래서 내 네. 말도 좀 들어주면 좋겠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네. 그러니까 이제 아. 어른이 그래 그럴 수도 있었겠다. 네. 그럼 딱 차려놓을 텐가 밥만 먹으면 안 되겠냐. 네. 그래서 이제 그건 또 제가 일찍 올 수 있으면 같이 차리지만 네. 밥만 먹고 미안하니까 하여튼 두 분이 이해를 해주면 제가 아, 하겠다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아, 잘하시네요. 하니까 훨씬 더 예. 편하게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래서 계속 아픈 대로 먹고 가슴에 이렇게 묻고 있으면 안 되고 네. 시부모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네. 다시 이게 그렇죠. 봉합이 소통이 되기도 하고 되고 소통이 될 것 서로 또 같더라고요. 이해를 할 수 있고 예. 젊은 여성들이 그 이은순 의원님을 보면은 아마 롤 모델로 잘 그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에 이르자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여러 가지 뭐 방법으로 대안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요즘 뭐 이민청 설치 그리고 또 프랑스의 시민연대 협약기구 뭐 팍스라는 제도인데요.
등록 동거헌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려는 그 정부의 의지가 돋보이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제 지금 우리 이제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 이민청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국회 설명하러 왔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비대위원장 갈지 몰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하고 하면서 이제 이분이 이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보니까 이민청이라고 따로 있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민을 받아들이거나 또 이민을 가야 될 사람들이 여성부, 가족부, 노동부 이렇게 법무부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 지치면 더 안 하니까 네. 그 원탑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예. 이제 이민청을 만들자.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네네.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이민청이 만들어져야 되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이제 동거혼이나 이런 걸 옛날에는 아주 나쁘다 생각했지만,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가야 되지 않냐. 네네. 그래서 그렇게 또 동거를 하면서, 동거는 물론 하면서 결혼하면 합법적이지만, 그렇게 합법적으로 가도록 이제 유도해줘야 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인정하면서 출산율이 떨어지지 않았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네, 저도 참 공감을 하는 것이 그 10년 전에 저도 이민다문화 사회학과 석사과정을 했거든요. 그러셨구나. 그 예. 당시에 벌써 이민청이라는 얘기가 계속 이렇게 저희들한테는 있었어요. 근데 예. 최근에 그 이민청 얘기를 듣고 네. 굉장히 저도 이제 그 공감을 느끼는데 사실 그 프랑스의 팍스 제도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조금 해봤는데 네. 이게 이제 결혼의 사전 단계예요. 예, 예.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이라는 어떤 제도나 구속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접근을 안 하려고. 예, 예. 그래서 사전에 좀 간편하게 이 남녀 커플들이 그 시청에 가서 등록만 하면은 거기서 자녀가 태어나도 국가에서 뭐 인정을 세제나 한다, 그죠? 복지 혜택을 다 주고 이런 제도인데 이런 프랑스 같은 다양한 가족 제도를 우리가 좀 도입하는 것이 예. 뭐 바람직하다는 예, 생각을 예, 예. 합니다. 예. 네. 저도 이제 그런 제도적인 설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열심히 네. 가서 듣고 또 이게 지원하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의원님, 뭐 저희의 참 삶도 결혼도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은 뭐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의정 활동을 하시는데 상당히 힘드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혹시 그런 그 힘든 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관한 개인적인 내용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막상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보니까 그동안에 국회의원이 하지 않았던 게 뭔가가 더 중요했고 또 우리 지역에는 수성거리는 제일 중요한 이렇게 곳이 수성못입니다. 그게 이제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대구 전체가 거기 와서 놀고 가는데 전국적으로 대구에 가서 뭘 볼래 이러면 팔공산이 아니고 수성못입니다. 네. 그 수성못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수성못에 이제 월드클래스 공연장을 만들자 돼 있는데 예산을 못 받고 계속 빈 공약으로 계속 공약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거는 안 되는 거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수성못이 농어촌 공사가 가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뺏어오는 것도 숙제였고 그래서 이제 국제 월드클래스의 공연장을 만드는데 덜한길에는 또 식당이 많이 모여서 주차 공간은 많고 그러면 거기에서 주차를 하고 식사를 하고 차를 세워놓고 브릿지로 걷는 거리를 예쁘게 만들어주면 걸어서 와서 그 모뚜그를 지나가지고 커피를 마시러 가거나 막창 먹으러 가거나 이렇게 길을 연결해 줘야 되지 식사하고 차를 빼서 가면 차를 못 대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연결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이제 그 예산을 네.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예, 예. 예산을 받는데 그 예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때까지 예. 못 받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제목을 바꾸고 월드클래스 공연장 가면은 안 되니까 문화부 사업으로는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형편을 바꿔가지고 이제 브릿지를 만드는 거죠. 앞세워갖고 제목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승못 여행자 거리 사업해서 국토부를 가서 이 사업을 달라고. 그 거꾸로 가니까 국토부에서는 네. 예산은 내가 받아올 테니까 예.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만 답을 좀 해주면 안 되겠나. 제가 가자마자 예결위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이제 예산을 받아오게 되는데 가니까 네. 예. 그 예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사투리를 확 써야 될 것 같아요. 중세에는 이제 서울 가면 예. 사투리를 안 쓰려고 조금 노력은 하는데 네네. 열받으면 사투리를 확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무슨 속 2번 예. 떨어지고 어제 아래에서 국회에다가 내일 모레 지금 네. 또 국회 이게 선거가 있는데 이 사업이 돈을 안 주면 내가 수성못에 빠져 죽을 뻔 거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그만큼 하고자 하는 일을 온 힘을 다해 설명해야 돼. 그래 변사체가 발견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게 예산 마지막 날 165억을 끼워주게 된 거예요. 예, 박수. 그래서 어떤 일을 힘들지만 이게 꼭 우리 주민한테 필요하다. 그게 내 개인이 아닌 우리 주민들이 필요하다. 나한테 표를 찍어준 사람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걸 이제 가서 마음껏 설명을 해서 그냥말로 내 뒤에는 내를 표를 준 주민이 있다 생각하면 그냥 그 저돌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 자꾸 이해하고 그래 알았다 다음에 할게 이러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 의정활동에서 안 되는 걸 하게 할 때가 가장 힘들기도 하고 보람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설명을 해야 되니 저는 이제 그래도 대학도 강의도 하고 하셨지만 이 이제 이 의정보고회라는 걸 뭐 1000명, 뭐 2000명 모아서 하면 이 스킨십 이 강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1개 동인데 동네별로 의정보고회를 하자. 이래서 이제 11개 동을 100명 수준으로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정보고회를 11동을 하고 나니까 지금 제가 목이 쉬어가지고요. 조금 원래는 목소리가 괜찮은데 계속 목이 쉬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럴 때가 가장 보람이 있고 힘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일정에 너무 감사드리고 대구 시민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여기는 제조업이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여성들이 일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덜한길 끝에 가면 이제 공예촌을 만들어 놨는데 그 중심으로 해서 문화도시 사업이라 그래서 이제 매년 50억씩 해서 3년간 150억 해서 이제 매칭하고 있어 한 200억짜리 사업을 수성목 근처에서 할 수 있도록 여성들이 어쨌든 옷 입고 와서 자기 일해서 일한 걸 팔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예산도 받아놓고 있고 여러 가지로 청년을 위한 우리 여성을 위한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벌써 마무리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의원님하고 너무 소통이 잘 돼서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예비 신랑 신부들에게 좀 좋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부간에는 어려움도 있고 만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손잡고 Keep Go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마셜이라는 사람이 지금 Keep Going이라는 게 있는데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 손을 잡고 가면 안 간 것보다 후회하는 거 안 간 것보다는 가서 멘토가 있으면 그 훨씬 어려움을 이제 극복할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멘토가 돼줘야 되고 이 이제 멘토를 맺는 이제 멘티라 그러는데 이제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계속 멘토를 받으면서 좋은 길로 가서 결혼도 하고 우리 저출산도 해결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윤선 의원님의 꿈과 희망, 계획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하여튼 이제 한 1년 7개월을 뭐 그야말로 쉼 없이 이제 달려왔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저를 이렇게 보내준 주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의 귀에 귀를 기울여서 주민이 필요한 일을 한다면은 다시 우리가 행복함을 같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주민 중심으로 저는 꼭 그 의정을 펼치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고생하고 헌신한 사람도 기억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삶에서 필요한 걸 꼭 찾아주고 제도적으로 해야 될 사람이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방금 우리 오늘 대표님 얘기하셨던 이런 결혼 문제나 국제 결혼 문제도 제가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원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현장에 가서 국회에 가서 법과 제도로 꼭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의원님. 지금까지 대구 수성거리 지역구인 인선 국회의원님과 함께 저출생 문제와 갈수록 만연해지고 있는 젊은 층의 만혼과 비혼 추세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부나 자치단체도 이런 문제에 대해 이제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여러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어 기대가 가긴 합니다만 말만 무성하고 결과가 없는 용두사미로 시간을 허비하고 마는 시행착오는 절대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의원님과 함께한 뉴스토리 TV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